자,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2년 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 다음에 무려 631일 만에 기자회견이었고 일단 먼저 한 20분 좀 넘게 본인이 이제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해주시고 난 뒤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한 73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은 건데 일단 총평을 먼저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 1시간 좀 넘게 한 기자회견의 점수는 몇 점? 그다음에 총평. 왜 했냐? 총평은. 그리고 점수는 마이너스 50점. 아, 진짜요? 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 기자회견을 한 목적을 대통령실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불통의 이미지를 벗겠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은요? 저는 한 43점 정도 점수는. 더 많네요. 그럼요. 마이너스 50점에서. 저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니까 네. 약간 그 정도 줬어요. 네. 왜냐면 거기에는 저는 훨씬 더 못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가 없었다, 애초에. 예, 근데 보수층 일부에서 약간의 그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여기까지 오긴 뭐하고. 네.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 왜냐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전 전무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미 얘기했잖아요. 특검에 대한 입장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알았고, 그리고 저는 1시간 내내 73분 정도 했는데 훈시를 들을 걸로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전에 모두 발언 때 뭐 그렇잖아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톤다운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수층의 민심 위반이 계속 빠지는 요 추세는 어제로 그러니까 기자회견만 듣고 보면 약간 이제 막아놨다. 그 정도 딱. 근데 중도층이나 뭐 진보는 당연히 뭐 이쪽에서 싫어했고 뭐 중도 진보도 싫어했고 네. 거기를 돌리기는 워낙 알맹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게 없었다. 태도는 약간은 뭐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결국 보수층 잡기에만 성공하고 중도층이나 보수층의 지부층까지는 안 갔다. 일부, 보수층 5명? 일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소철 소장님이 계속 쳐다보는데 제가 너무 잘 줬나요? 아니, 보수층을 잡았다라는 거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수층도 아니다. 왜 어느 그러니까 부분에서 보수층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보수층에서 다들 도저히 대통령은 안 변해 뭐 다 떠나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물론 그 전에 비선 논란이 있어서 그게 더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이 영향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기자회견 영향만 놓고 보면 아주 밑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볼때 한 30점 정도 맞을 줄 알았는데 한 40점 정도 맞은 정서표를 낸 거다. 딱 그 정도예요. 기대치가 약간 높았고 기대치가 더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장 소장님도 기대 안 했을 것 같은데. 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아서 마이너스 50점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보다가 힘들더라고요. 보기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뻔히 뒤에 질문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 표현이 좀 잠깐 저는 약간 낯설었어요. 사과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서 약간 좀 낯설었는데 어쨌든 사과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 공세다 이러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걸 예고를 했는데 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사과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사과 자체가 약간은 낮은 거죠. 네. 이전에는 박절하지 못해. 그 나쁜 놈이 갖다 주니까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피해자야. 몰카 공작의 희생자, 피해자야. 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취지보다는 조금 그래서 제가 태도 변화가 약간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알맹이가 바뀌지 않을 것은 예상을 했었고. 네. 근데 검찰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디올백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 수사 중인 사건에서 대통령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검찰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멘트를 이제 탁 잡아채야 돼요. 검찰에서 그렇게 그럼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쭉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서면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를 해야 되고 네. 소환 조사 안 하겠다고 하겠죠. 대통령이 엄정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소환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여사 자체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디올백 관련돼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대가성이 없으면 이제 뇌물죄가 안 되기 때문에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처벌 조항이 없어요. 네. 공직자의 배우자죠. 그런데
이 배우자가 받았을 때 이 공직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여기가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대통령이 약간 우격다짐, 우락부락, 우당탕탕, 다 우시구나. 근데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네. 검찰에서도 함부로 못한 게 있었는데 그 권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둑이 무너졌다. 둑이 터졌다 이제. 네. 둑이 터졌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과와 특검 거부. 이게 다 밀려서 나중에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뭐 황상무 수석 건도 미리 사퇴시켜라라고 했는데 안 한다 하다가 나중에 하고 이종섭 호주 대사 같은 경우도 아니다 해놓고 또 나중에 결국엔 사퇴하고 네. 이것도 사과하라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사과하고 이렇게 대응이 늦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사과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네. 이걸 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우리 마음이 관대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와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늦은 건데. 네,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정확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듯이 그냥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 내가 무슨 이거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네. 지켜보자. 그리고 나중에 특검 우리 한번 뭐 그때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우리의 예상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아가지고 슬퍼요.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이라도 특검을 미진하면 특검하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이거는 정치 공세다. 그래서 되게 좀 화가 나신 것처럼 뭐 나중에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것도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뭐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당연히 특검 요구 나올 것이고 네. 그때 대통령 입장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관저 가서 좀 김건희 여사한테 혼나지 않았을까 왜요?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방어막을 쳐준 거 아닌가요? 현명하지 못한 그 표현 때문에. 내가 현명하지 못했다고 지금 그 액션을 지금 내가 현명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내가 현명하지 못했다고 이럴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액션이.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예. 일단 그러면 최상병 특검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것도 한 단계 뭐 기존보다는 좀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뭐 파악해야 될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검찰 공수처 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라든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것도 원론적인 답이죠.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바로 특검하자고 할 수가 대통령이 그럼 특검합시다. 그냥 공수처 수사 그냥 나중에 하라고 그러고 그냥 지금까지 조사한 거 그냥 그대로 공수처에 특검에 넘겨가지고 합시다.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특검은 본인을 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고 어떠한 증거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 지위까지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이기 때문에 네. 이 건은 원론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좀 시간을 두고 질질 끄는 듯한 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어떤 네. 여론조사에서 67%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그냥 무작정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정무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공수처 보고 나중에 특검 논의해 봅시다. 네. 이것이 그냥 정답을 얘기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워요. 만약 이거를 불통의 이미지를 벗고 국정 동력을 회복한다면 좋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결단하겠습니다. 특검 이번에 제2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특검한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수처 제대로 좀 수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특검에 다 넘기십시오. 그리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검 임명 추천 저에게 하십시오. 그럼 제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럼 완전 뒤집어졌겠죠. 뒤집어지죠. 네. 내일은 이제 그걸로 다 깔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질구질하게 무슨 뭐 이거 어쨌냐 저쨌냐 이거 할 필요 구질구질해요? 없어요. 네?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고 구질구질 하잖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진짜. 결단을 딱 내리셨으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 좋은데 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건 뭐 저희도 대통령의 기존 스타일로 봤을 때는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 스타일에 대한 기대는 저는 뭐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한번 얘기했잖아요. 비서실장이 전한 말에 따르면 차상병 특검을 받는 거는 현재 수사 중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걸 받는 거고 여야 합의가 안 된 걸 받는 거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게 선례가 돼서 직무유기다라고 네. 이미 입장을 표시한 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 뭐 대단한 어디 다큐를 보시다가 아 내가 그러면 안 됐지 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예상이 됐던 거죠. 네. 근데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은 뭐 전혀 용납할 수는 없지. 용납이라는 표현 좀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네. 상수고 대통령의 어떤 입장은 확인이 됐으니 이제는 거기에 대응하는 게 관건인 거 봐요. 관건인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조건부 특검인데 네. 일단 뭐 예를 들어 납득이 안 되면 나라도 특검을 주장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난 납득했는데 이럴수는 모르잖아요. 네. 그거는. 말이야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고 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이른바 조건부 특검을 이양수 원내수석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 가자. 네. 저는 이거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또 21에 다시 발의되고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제기됐을 때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나는 하자고 했어. 이게 맞는 건데 네. 야당이 지금 주구장창 정치 공세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 말이 틀렸니? 하고 공수처 써보고 미진하면 하자고 했잖아. 그 논리를 가져. 어차피 조건부 특검은 야당이 안 받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논리를 쓰기 위한 그냥 빌드업이다 하나에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냥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냥 야당은 할 거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여당은 반란표를 좀 약간 이렇게 관리하는 방식의 메시지였다. 관리하도록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딱 보면 이거는 관리용 멘트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네. 박성태 실장님이 되게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저런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안 하겠다가 한 거잖아요. 네. 대단한 결심인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는 묘수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설명하고 그동안의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왜 했냐라는 거예요. 왜 했냐. 시간 낭비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적인 실망감이 더 높아지고 대통령 말을 못 믿겠다라는 신뢰의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다. 오히려 안 하는 이만 그래서 못했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되게 아름다운 말, 옳은 말 앞에서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저 사람이 저걸 지킬까?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진짜 특검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건 안 아니면 못한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못 믿으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통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지도자는, 정치는요, 국민이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그쵸? 네. 근데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지지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기자회견을 되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게 봤어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정말 이 기자회견 뒤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약간 눈여겨봤던 대목은 그 경로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종섭 사태, 그다음에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경로설 관련해서 경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관여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질책이라고 했죠. 질책. 네. 했는데 이제 대통령은 약간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종섭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왜 무리하게 해가지고 임명세고를 냈냐. 이렇게 약간은 동문서답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본 질문은 지난해 7월 31일 네. 임성근 사단장이 주요 혐의자, 그러니까 혐의자 8명 중 한 명으로 올라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 김기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얘기했다는 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느냐라고 데시벨을 확 올려서 경로설 네. 그거잖아요. 네. 뭐 정확히 제가 사실 다른 방송에 그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꼭 물어볼 질문은 그 사실 확인이다. 대통령의 입장과 의견은 우리가 빤히 예상이 된다. 그리고 오늘 다 그렇게 했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사실 확인해서 하나씩 징검다리, 팩트의 징검다리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을 뭐 S기자로 기억이도 하는데 했는데 대답을 안 했죠. 네. 그러면 사실 다시 물어봐야죠. 네. 대통령이 이제 질책이라고 표현한 건 그 한참 뒤에 해당 지역에 가서
야, 그렇게까지 생존자를 수색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위험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라는 걸 지적했다는 건데 이거는 작년 7월 31일 문제의 경로설과는 다른 일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팩트 확인이 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워요. 사실 기자회견 할 때 그렇게 대답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되묻고 약간 이런 과정까지 그쵸.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과정까지는 없었어요. 네, 대통령님 제가 물어본 거는 작년 7월 31일 경로 또는 경로라는 표현이 자꾸 그러니까 질책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질책에 대한 겁니다. 그런 건데 이미 이제 마이크가 딴 사람에게 갔는지 네. 그런 후속 질문이 좀 없었죠. 그런 질문들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었던 게 아쉬워요. 맞습니다. 일부러 좀 뭉갠 거 아닌가라는 좀 일부러?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섞어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질문을 기자들이 하면 첫 번째 질문 메모하고 두 번째 질문 메모하고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 두 번째 질문 답해야 되는데 그냥 기자들이 이렇게 그냥 보시더라고요. 보고 그냥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안 적는 거 보고 왜 안 적으시지 이런 생각. 머리가 정말 좋으시구나. 저거 다 외우셔가지고 다 얘기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막 그냥 점핑해서 건너뛰더라고요. 질문에 답도 안 하시고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하시고. 네. 그래서 의미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다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저런 거 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네. 나름 히트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대통령이 꼭 그렇게 억지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뭉개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대통령이 주판화를 튕겨서 뭐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주판을 휘두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튕기지 않고 이렇게 휘두르는. 네, 보면 전략적으로 막 이걸 어떻게 하지 계산해서 최적의 길을 찾으려는. 네. 그거는 사실 대부분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리소스 또는 리소스의 한계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대통령은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던지죠. 네. 그러니까 주판화를 튕기지 않고 주판을 휘두른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그 질문을 뭉개려싸기보다도 그냥 말하다 까먹은 것 같아요.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슬쩍 넘어갔다. 그냥 말하다가 까먹고 그냥 쭉 하고. 적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평소 이렇게 이해가 안 대화 펜을 좀 습관을 드렸어야죠 보면 대통령한테. 대통령은 글이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말이 글이 편하고. 오히려. 네,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말은 그냥 좀 듣고 그다음 바로 치고 이제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당연히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질문을 나눠서 적었어야지 핵심은. 적었어야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퇴를 요구한 게 맞냐, 뭐 그다음에 지금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불화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은 일단 사퇴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화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즉답을 하기보다는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아니 돼요? 싫으니까 물어보지 마 이거예요. 아, 한마디로. 그거예요? 되게 짧게 얘기했잖아요. 네. 딴 걸로 되게 길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싫어하는 얘기를 오래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동훈이랑 나랑 관계는 끝났다. 그렇게 그냥, 들리셨군요. 네, 억지로 뭐 이렇게 뭐 화해시키려거나 아니면 만나라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동훈이 너도 알아들었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거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못 하지만 사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 했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긍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서로 부정적인 얘기. 어느 정도냐면 서로 이제 경멸하는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니냐라고 그래요? 추측할 정도로 네. 서로에 대한 실망감, 반감, 비호감 이런 것들이 너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앞으로 좋은 선후배로 뭐 예전의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네. 상당히 어렵고 네.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한동훈 최측근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아이 뭐 끝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더 이상은 관계 회복이 안 된다. 아유, 불가능하다. 더 심한 표현이 있는데 네. 방송에서 하기는 그렇죠. 어렵고 하여튼 끝났다. 들으면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방송에 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쵸. 네. 막 심한 욕설 같은 게 막 들어가나요? 막 원색적인 표현? 일단 짧은 문장에 시옷이 한 7개 정도 들어가죠. 네. 쌍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랑해 이것도 시옷인데. 사랑해. 주로. 그런가요? 새로운 해석이네. 네. 시옷이 3개가 한 단어에 세 글자에 3개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뭐 많이 있으면 뭐 이미 그거를 서로 알 거려?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 이미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관계 회복 안 된다? 저는 뭐 네. 이미 1차 유난 아니 갈등 싫어 났을 때 물어보지 마 이거.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1시간 동안 73분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 관련된 현안 뭐 얘기하는 시간, 그다음에 뭐 외교, 그다음에 경제, 뭐 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 현안을 얘기할 만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꼭 나와야 되는 질문들 사실 안 나온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두 분이 많죠. 각자 보시기에 나 같으면 이런 질문 꼭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운 질문 있으셨다면? 저는 앞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에게 입장과 의견은 뻔히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대통령만이 얘기할 수 있는 팩트들 그런 데에 대해서 질문했어야 된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7월 31일 대통령 경로설 네. 과연 경로까지 안 해도 당시 무슨 말을 했냐, 전화를 하는 걸 시켰냐, 안 시켰냐, 전화한 건 알고 계시냐, 굉장히 뭐 이런 구체적으로 거. 물어봤어야 된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보다도 대통령 기록관에 물건이 있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걸려 있는 거는 공직자인 대통령이 법적으로 이걸 신고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 기록관에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여튼 사실 확인이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재임 중에는 불소추지만 기소가 되지 않지만 네. 취임 뒤에는 당연히 되고 수사를 받는 단초가 되거든요. 그런 팩트의 징검다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거는 기자들이 뭐 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도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분위기가 지금까지 꼬리를 묻는 질문이 아니면 그게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사전에 결심을 하든 준비를 좀 쳐줘야 된다. 기자들끼리라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고 결정적으로는 비선 논란. 네. 대통령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비선 논란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건 상당히 아쉽습니다. 맞아요. 그게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안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어떤 게 아쉬웠어요? 박 실장님이 다 잘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네. 좀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 라인 선택.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지난달에 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국회의원 17명이 독도를 방문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일본의 외무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주권을 침범한 이런 나쁜 사람들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주일 대사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인들은 여권 없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내가 제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요? 이런 정신 빠진 공직자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인 그런 것들을 것까지, 좀 물어봐야 돼요. 네, 라인 것까지 합쳐가지고. 네. 아니 기치사람 그렇게 지금 인간적으로 지금 신뢰하고 서로 친하시다면서 이런 주권 문제, 우리 영토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일본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너무 화가 났어요. 국제 관계에서는 개인 관계에서는 사람이 좋으면 좋잖아요. 네. 좋고 뭐 편하고 인간적으로 저 친구 사람 좋네라고 쓰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마냥 좋기만 하면 호구가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라인 문제, 지분 변경 얘기가 계속 소프트뱅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진돼 가는 모양새인데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다라고 정부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호구가 돼가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최은순 씨 가석방 된 거, 장모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양평 땅 의혹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볼 효도 게 좀 굉장히 했습니다. 많았는데. 오바이날에. 먼저 통영 바다장어 탕입니다. 100% 자연산 통영 바다장어를 진하게 우린 육수에 우거지를 넣고 끓여 맛이 깊고 담백합니다. 장어의 부드러움 그대로 꼬리까지 통째로 구운 통영 바다장어포는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의 인기 상품이라고 하고요. 100% 활장어를 머리, 뼈까지 깔끔하게 포장해서 구워 드시기 편하게 손질한 통영 바다장어 구이도 있는데요.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맛있다. 효도까지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또 뭐라고 혼내시는 거는 대한민국 인지상정상 이거 유교문화에서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사람이 박절합니까? 네? 이렇게 하지 않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물어봤어요. 효도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신다. 어버이날인데. 이것도 쇼츠를 만들면 안 돼. 이거. 진짜로. 또. 이거는 만들라는 지시 같은데. 아니, 딱 만들라는 저건 안 돼, 안 돼. 이거 만들면 안 돼요. 요거까지 넣어서 만들어요. 소신 또 그래야 돼. 피디님 안 돼, 진짜. 이거는. 피디님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 잡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2년 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분야를 나누고 기자들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너무 4개 분야로 나눠놨다 보니까 네. 정말 정작 중요한 현안
사실은 대통령을 2년 만에, 그러니까 취임 2주 전, 21개월 만에 기자회견장에 불러들인 거는 지금 당면한 현안들이거든요. 네. 지지율 갤럽 조사 따라서 23%까지 떨어뜨린 건 당면한 현안들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과거에 한일 관계나 뭐 러시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집중된 기자회견이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외신도 관심 가. 그건 따로 또 잡고 따로 내모레 해야지. 또 잡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모아놓다 보니 물론 제가 홍보수석 쪽에 있다고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쪽 질문 막 하면 대통령 실수할까 봐 네. 이것저것 섞어놔서 됐죠? 20몇 분하고 23분인가 했는데 정치면 됐죠? 이제 딴 거 갑니다. 명분이 있으니까. 네. 아, 경제가 중요하죠. 경제가 앞으로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거든요. 그건 또 따로 해도 돼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대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빈약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기자분들이 어떤 사안을 쭉 질문 사안을 나열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본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팩트를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요거 하셨습니까? 뭐 안 그때 하셨습니까? 전화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시원한테 명품 지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신고하셨습니까?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언제 아셨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으면 좋은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특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검찰 수사 지켜보고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네. 그런 질문이 좀 아쉬웠던 근데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래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 낫고 대통령 입장에서 낫다고 보는 게 물론 되게 그 만족스럽지 못한 장면들이 많았지만 네. 이건 대통령의 일단 태도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거. 근데 뭐 그건 충분히 예상이 돼서 그런 거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디올백 문제에서도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 수사나 특검법 세상명 문제에서도 공수처 문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수처가 수사기관인데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특검이랑 관련 없더라도 어쨌든 그런 말들이 대통령이 직접 내뱉은 말들이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뭘 좀 다르게 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검찰에서도 잘 할 그때 거라면서요. 공수처도 아니요 잘하라면서요 왜 그래요 라고 좀 발음이 좀 그렇네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그러니까 전원이나 참모가 대통령이 어쨌다더라가 아니라 직접 밝히는 기회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건 국민들에게 하는 그럼. 약속이 네. 되니까. 네. 그래서 뭐 미약한 부분도 물론 무지 많지만 그런 말들을 이제 저희 검찰이나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그 말들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하라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저희는 합니다. 네. 이렇게.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때 그럼 언론이 나중에 뭐 공수처 수사나 특검 수사 언론이 비협 조작이면 어떻게 언론이 아니 대통령이 비협 조작이면 언론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때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해놓고 안 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럼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또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직접 나가서 직접 입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예.